30대가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 아파트 매입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와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잡기 자신 있다고 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못 말리는 서울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고만 인터넷 검색창에 쳐도 쏟아지는 뉴스들 참 많습니다.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요즘 제 주위에도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아파트 값은 올라갈 것이라는 걱정,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는 상황인데요. 더 올라가면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진다라는 걱정도 있고, 반대로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기에 금융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내 집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내년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최근 3년 사이의 가격 상승률 대비해서는 침체기였죠. 워낙 2016년 이후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정부의 규제나 부동산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다소 가격 상승의 침체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도 조정기에 머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의 매매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동산에 관한 추가 규제가 없는 현실에서 금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금 수준에서 급격히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2019년 올해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이 되면 사실상 가능한 이 부동산 규제는 모두 적용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더욱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1% 수준까지 추가적인 인하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은 축소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택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쏠리는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낮은 입주 물량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규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 속에서 전세가율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63.2%로 다소 낮은 수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주택의 실수요층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경기도의 입주 물량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추가로 증가해서 지방과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세가 서울 대비해서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권역에서도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다르겠죠. 또 지방 내에서도 대구 수성구, 대전 중구, 광주 서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오르지만 부산이나 울산, 전남 등의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침체 속에 입주 물량이 지방이나 경기도 쪽에 집중되면서 국내 주택시장의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위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 제한과 높은 수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신규 분양 물량은 2018년과 올해 크게 감소해 향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향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이후 공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때문에 전세가는 상승하겠지만 202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 조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2022년에는 그러나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재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의 조정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인하 기조를 걷고 있고요. 때문에 기준금리가 1% 수준까지 인하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죠. 기준금리가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가 됐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정말 1%가 되는 거죠.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절대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에 대한 심리는 지금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초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신규 주택 수요가 확대되고 분양가는 상승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더 부추겨질 수 있겠고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면 주택 가격 대비 낮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또다시 갭 투자가 유발되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추가될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도 이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가격의 급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우리나라엔 총선이 예정돼 있죠. 이로 인한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으실 텐데요. 분석 자료를 보면 역대 대통령의 선거와 총선들이 이 부동산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겠죠. 다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후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있을 것인지 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교통 인프라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총선의 공약 내용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피스텔 시장 볼까요? 전국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은 2010년 이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해 오고 있죠. 다만 서울과 지방의 그 하락의 원인은 각각 다른데요.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에 임대 수익률의 하락은 가격의 상승이 그 주 요인인데 반해서 경기도나 부산, 대전 등의 지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약세가 바로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4%대의 평균 임대 수익률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죠. 때문에 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세법상에서는 해당 건물의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내부 구조 그리고 그 형태 등을 종합해서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하고 있고 업무용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른 보유주택과 합산해서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 오피스텔은 면적과 금액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 대비해서 세율이 높은 편이지만 4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반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받게 되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서울 3대 권역의 오피스텔은 현재 어떤 수준인지 시장을 분석해 봐야겠죠. 서울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자치구별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 매매 평균 가격, 입주 물량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2010년 초 5.9% 수준에서 2019년 8월 기준 평균 4.6%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 거죠. 서울 25개구 중 북도심권인 도봉구와 성북구, 그리고 성동구, 서남권의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남권의 송파구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률이 10%대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지역 안에서 신규 고급 오피스텔이 생기거나 학업이나 취업 등의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었죠. 이 가운데 임대료의 변동은 크지 않았고요.
향후 3년 동안의 입주 물량은 광진구나 동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매년 평균 10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의 상승분에 따른 임대료 가격의 증가가 함께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수익률의 하락. 그러나 평균 약 4%대의 수익률은 현재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긴 하네요.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쭉 보면 우상향할 것이다. 조정은 보이겠지만 큰 폭은 아닐 것이다. 완만한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전 몇 년간의 단기적으로 나타난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실제 내 집 마련이 이 때문에 더 어려워지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내년에는 부디 경기가 올해보다 더 힘들어진다라는 전망이 틀리기를,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부동산은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집의 가치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